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찬을 즐기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오찬 마치시면은 제 방송 꼭 봐주시고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정치권 뉴스들, 그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뉴스 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현재 우리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존 오소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하고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통화태 담당 차관보입니다. 이 통화태 담당 차관보는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국장급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는 델 코르소 주한 미 대사 대리. 왜냐면 아직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요,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사 대리 3명을 여의도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한미동맹은 이미 MB 때부터 확실하게 글로벌 동맹으로 넓히자. 이게 이런 공감대, 그리고 양국이 정상들 간의 합의문을 통해서도 합의한 바 있어요. 이 글로벌 동맹 관계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안보 플러스 요즘은 이제 신안보라고 하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한, 즉 신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이 동맹이 잘 해야 되겠다라고 라는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가 이 공조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이 언급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보건, 행정, 기후 협약, 첨단 디지털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를 넘어서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표명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의 예측 가능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외교를 안 하고,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엉뚱하게 비정상적인 외교를 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느닷없이 비핵화 문제의 원론을 지켜야 되는데 제재를 푼다고 한다든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멋대로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 간 확실한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 연대. 이 가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말하자면 세력 팽창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견제하겠다, 압박하겠다, 봉쇄하겠다, 이런 지금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즉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공조체제, 공감대, 이 외교적 그리고 이 군사적, 정치적 이 유대 관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요, 미 국무부와 아시아 쪽 일을 하면서 지역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미국의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미 행정부의 입장이죠.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 안보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는 것과 함께 양국 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함께 늘리고 한미 동맹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오소프 상원의원은 한국과 중요한 교육관계를 유지하는 조지아주를 대표해서 안보 인사를 드리고, 제가 상원의원 임기 첫 해에 한국을 찾은 것은 한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에게 갖는 애정을 전하고 싶고, 양국의 동맹관계와 안보관계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가치도 강화하자. 그러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와 인기가 높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본다. 저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한다. 역시 한류가 미국의 이 상원의원들, 이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전파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후보의 첫 번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죠. 아주 고위는 아니지만, 고위 당국자 인사와 만난 첫 번째 회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 정책, 그리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을 설명해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는 이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 그 다음에 이 오소프 상원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어제 만나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용 외교를 강조했어요. 이 경제 동맹 외교, 그 다음에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언론에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균형 외교를 저는 강조했다라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동맹 외교, 경제 동맹과 실용 외교를 중시했지만은 균형 외교에 왜 방점이 있다. 이 오전에는요, 미국 상원의원과 그다음에 통화태 담당 차관보를 만났지만은 오후에는 또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미국 측 인사들이야 왔다 가는 거니까 시간이 한계가 돼 있지만은 주한 중국 대사는요, 서울에 살잖아요. 꼭 어제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인사를 만나는데 중국 이 대사를 띄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중국을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챙기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 외교라는 미명하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균형 외교를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어요. 이거를 이재명이 이어받겠다. 이거요, 어설픈 아마추어 외교다. 딱 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동아태 차관보의 우리 방한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 내일쯤이면 이제 방한 관련 내용들이 오늘까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캠프,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결국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이준석 나가라, 쫓아내자, 이런 지금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극단화시킬까지 필요까지는 없다. 이준석 후보도 이 정도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좀 열받아가지고 내자, 이런 글을 갖다가 게시판에 많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번 주말이 결국 내일인데, 내일을 계기로 해서 이 비공개 접촉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00명 당에 망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무나 자기 사람에게만 집착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도 가까운 사람 위주로 선대 조직을 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를 일축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톱 체제로 대충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직 비대위원장 둘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공동, 여기에서 이제 완탑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총괄선대 본부장, 이 선대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실무를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역할을 공동 4명의 체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군에는 권영세, 임태희, 거기에 한기호 선대본부장, 그리고 한 명이 더 추가되는데, 이 한 명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기욱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 한 명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대위 큰 틀, 제일 큰 틀, 이게 잡혀야만이 이제 선대위 구체적으로 이제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첫 번째 단초가 이제 내일 이준석, 김종인,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들과의 이 비공개 회동에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후보 측과 당 지도부 사이에서 개별 인선보다는 우선은 지금은 이 조직, 프레임, 구조, 뼈대, 여기에 방점을 찍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윤 후보 측 관계자도요, 조직도와 기구표 초안을 잡는 게 우선이다.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자리를 맡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요, 윤 후보는 당 전체가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선대하고는 좀 색다른 선대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바깥 인사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또 시민들의 참여 통로인 국민공감정책단, 이런 이 기구를 신설해서 과거 종래의 선대위와 차별화시키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즉 혁신 선대위를 꾸리는 이런 안과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밝힌 구상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유권자를 흡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본선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20일까지는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윤석열 총장 측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15일까지는 조직도 초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5일날 본인의 출판 기념회를 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전에 선대위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그 4~5% 지지를 갖고 뭐 하겠느냐, 본인이 결국은 스스로 접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색깔의 논평을 오늘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방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휘둘리지 않아야 대통령감으로 평가를 받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보면 윤석열 선대위 역할론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후보가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감으로 평가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겠는가?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거다. 저도 대통령 후보 대 대통령 후보로 싸우는 것이지 다른 선대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본인을 디스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디스하는, 견제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둘 다 또 이 겨냥한 발언도 한마디 했어요. 양쪽 후보를 놓고 5년간 대한민국 운전대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다른 사람은 감옥 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입장도 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입장문을 보면 일단 완주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우리 야권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도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방금 전에 선거 전적 7승 3패다, 홀가분하다, 이번 주말 청년 플랫폼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간적으로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번 주말이니까 13일 날 이제 이준석과 그 다음에 김종인 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 거기서 뉴스를 장식할 텐데, 또 홍준표 후보도 같은 이 뉴스거리를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텅 비우고 청년들이 광장으로 나간다. 청년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이번 주말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거 전적이 이제 7승 3패가 됐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번 주 일요일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을 공개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많은 코너 중 단지 청년 상담소 코너에서 청년들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만 상담하는 곳만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는 정파를 떠나 자유롭게 교제하고 놀고 오락하고 즐기는 소신과 자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 홍준표 후보가 청년 꿈 플랫폼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또 우려가 표출된 바 있어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선을 끊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요, 청년들이 고뇌, 고민, 미래 이것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파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놀고 오락하고 즐기는 이거를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이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이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진중권 교수 이 평가를 좀 얘기하겠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가 이 반드시 말하자면 세우겠습니다. 5월 정신 이거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지난 4월 달에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쓴 방명록에도 똑같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오늘 폐후의 입장문을 내놔서 홍 의원이 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문구에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말이에요. 아유, 뭘 기대하나. 어차피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강령이고 지지자들의 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반드시가 틀렸다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생트집을 잡는데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비판 더 이상 못 봐주겠고, 여기가 북조선이냐, 이게 전체주의자들의 언어 습관이다. 그러면서 이재용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드시라는 낱말의 존재 혹은 의미를 모르는 듯 하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진중권 교수 뭘 비판하고 있냐면은 개그맨 강성범이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도 나라는 이미 박살이 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외계인이냐 아니면 나라 꼴이 안 보이냐. 하여튼 개그맨으로서 처음으로 웃겼다, 인정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성범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진중권 교수가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려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재명 심판은 구리고 민망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죽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말이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고궁하면서 민주당은 죽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대엽 세대의 운동권 지도부와 김어준 방송 듣고 세뇌된 40대 지지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사 전체주의 정당만 남았다. NL운동권 문화의 잔재가 자유주의 정당을 완전히 변절시켜 버렸다고 할까? 하여튼 이상해졌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 캠프와 관련해서 합법과 작품은 남총련, 즉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총연합회를 남총련이라고 하시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성남 지역이죠. 용성총련, 이것은 용인 성남 지역 총학생회 연합, 용성총련 조직 같은 느낌을 준다. 자유주의 국가의 정치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예. 그러면서요, 이 윤석열의 또 이 MZ세대 쇼가 어이없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재명 쇼는 차마 봐주기 민망한 느낌이고 이상한 감성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 윤석열 총장의 사진을 보고서 컬러 사진으로 바뀐다든가, 또 소녀공 옷을 입은 어린이를 소품으로 무대 위에 올린다든가, 외부로 신파초의 인상 극장을 연재한다든가, 차마 봐주기 민망한 짓을 하는 것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의 낙후한 미감을 엿볼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서요, 후보를 엿먹이려고 하는 짓은 아니겠죠. 그들은 정말로 저런 데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도 저런 데서 감동을 받을 거라고 믿고 저러는 것인데, 탁현민만 해도 신파를 저렇게 구리게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과연 지금 진중권 교수도 그랬잖아요. 여기 뭐 남총련,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용성촌련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뉴데일리에서 최근에 보도한 보도 내용입니다. 남총련의 정진상, 한총련의 김재용 강의원, 한민투의 이영진, 이런 주사파들이 이재명을 딱 포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지난 10월 13일자로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에 전부 NL파들이 쫙 포진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정진상이에요. 정진상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유동규가 압수수색 받는 날 맨 먼저 전화한 사람이 정진상이에요. 이 정진상이가 바로 말하자면 남청년 출신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정진상은 남청년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친북성에 강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딱 포진하고 있어요. 남청년은 이미 98년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한총련의 산하기관입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 그래서 이 남청년은 광주 전남 지역 이 대학 총학생연합회의 약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진상이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누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하고 대학 동기이자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는 이영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대표적인 주사파 조직의 한 명이에요. 이 이영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이 삼민투 출신이에요. 삼민투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전학년, 즉 전국학생총연합의 전위 조직, 85년도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삼민투예요. 여기 삼민투 말하자면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1985년도에 이 이영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미 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실을 점검하고 여직원 3명, 남직원 1명을 인질로 삼은 뒤에 사무실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미국 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가 체포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영진 이 본부장은 정진상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사 때요 사무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같이 성남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측근이 말하자면 이재명 옆에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27년도에 발간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이영진 본부장을 향한 아주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요. 나 역시 사법고시 준비만 아니었다면 이영진과 함께 구속됐을 것이다. 영진에게 내 목소리 침까지 얹어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내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영진을 끼고 돌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한총련 출신 인사도 많아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대표적입니다. 한총련 1기예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누구냐? 94년도에 서울 형사지법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연구원 부원장, 정책공약수석을 역임했고 지금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보좌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도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이에요.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대법원은 98년도 국보법 상고심에서 이 강의원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구자필 전 경기도 갈등조정관, 경기도 총학생회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재명 캠프에서 합류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얼마나 이 주사파들, NL파가 됐든 PD파가 됐든 친북 인사들이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주의 정당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운동권 지도부와 일모전 방송 듣고 세뇌된 40대 지지자들로 결합된 유사 전체주의 정당만 남았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옳은 얘기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한테 책을 권했는데요. 어떤 책을 권했느냐? 윤석열 후보한테는요. 현직 검사가 쓴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는요.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지금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